연말이 되면서 연예계와 문화계 쪽에서도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오지요. 노래를 발표하고 또 음원 수익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그런 소식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의 수다에서 오늘 음원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음원의 수익 구조 아닙니까? 네네네. 예. 자, 일단 음원 수익 구조, 저작권 요거를 좀 일단 구분을 해주시고 구분해야 됩니다. 예, 네네.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 김평론가님이나 저나 9세대잖아요. 그렇죠. 올드보이잖아요. 네. 저희는 LP로 음악을 듣다가 네. 카세트 테이프로 듣다가 예. CD로 듣다가 예. 그리고 이제는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다운로드 네. 이 시대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로 확 바뀐 거죠. 예. 그러면 예전에 레코드판 한 장 얼마, 음. 카세트 한 장 얼마, 물론 길보드 차트가 있었습니다만 예. CD는 내가 소유하는 거고 상품을 산다는 개념이었는데 그렇죠. 다운로드, 스트리밍 한 곡 듣는데 얼마, 뭐 500원, 1000원 그러면은 예. 이 수익의 구조가 예. 과거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유통을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예. 벅스뮤직, 여기죠? 예, 벅스, 멜론, 지니, 뭐 올레뮤직 또 여기 빠져 있죠. 네이버도 있네요. 네이버 네. 뮤직, 소리바다, 소리바다. 뭐 엠넷, 애플 뮤직도 있는데 애플 빠져 뮤직도 있네요. 있습니다. 예. 네,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돈을 내고 네. 받아서 음악을 듣습니다. 예. 그럼 이게 우리가 100원에 곡 하나를 다운받았다. 예. 스트리밍으로 들었다. 그럼 어떻게 분배되냐 이거죠. 예. 예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음반을 LP 하나를 냈을 때 네. 그때는 얼마를 가져갔었죠, 대개? 그때는 이 훨씬 많이 가져갔어요. 대개 한 10% 가져갔었죠. 10% 이상. 예. 근데 그 계약에 따라서 예, 좀 계약에 달라지죠. 따라서. 그러고 이제 뭐 가수가 파워가 있으면 예. 난 20% 줘야 돼. 그렇죠. 뭐 이렇게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책에서 인쇄 받듯이 네. 뭐 음반 10,000원짜리 하나를 낸다. 네. 그럼 10,000원에서 1,000원은 무조건 그 네. 작곡자가 가져갔다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음악을 한 곡 들었다. 그럼 어떻게 이 수익이 분배되나 한번 보자고요. 100원의 음악을 한 곡 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은 거의 49% 절반에 가까운 예. 이것을 여기가 가져갑니다. 여기 플랫폼이 절반을 플랫폼이 가져간다. 거의 절반을 1% 안 되게. 전체 수익의 예, 49%네요. 예, 그러니까 이 서비스 사업자와 유통사가 49%인 거예요. 유통사가 같은 경우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49%를 다 먹는 경우도 있고 40% 9% 나누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제작사가 있겠죠. 예. 프로덕션이라고 부릅니다. 프로덕션이 35%를 가져가요. 그럼 남는 포션에서 자, 저작권자가 아까 이제 저작권자와 연주자를 우리가 나눈 건데 예. 저작권자, 편곡자, 작곡자, 작사자 예. 10%예요. 예. 한 사람이면 10% 다 가져가죠. 가져가죠. 세 사람이 다 다르면 3.3씩 3.3. 나눠야 되겠죠. 예,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실현자가 예. 이게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6% 가져갑니다. 6%. 밴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수가 밴드가 6인조다. 그럼 1%씩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네. 이게 거기다가 문제예요. 예, 거기다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뭐 사실은 뭐 20인조 밴드 뭐 이런 데도 있을 테고 11인조 걸그룹, 11인조 걸그룹. 보이그룹, 아이돌들은 이런 데는- 머리가 많죠. 네. 이런 데는 6% 갖고 나눠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들어가 보면 자, 한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곡이 뭘까? 아, 싸이다. 싸이. 이분은 작사 작곡 다 작사, 하고 작곡, 편곡 노래도 다 부르고 하고. 편곡하고. 예. 자, 그러면 강남 스타일로 이분 떼돈 벌었겠네. 16% 정도 가져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3,600만 원을 벌었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음원에서는 고작 3,600만 원 벌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공연을 뭐 데리고 가고 방송도 돈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노출 많이 되고 예. 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광고 수입 이런 예. 게 센 거지. 결국은 예술가가 예. 자기 노래가 세계적으로 공전을 히트를 했는데 이게 다운로드가 얼마 됐냐면 국내에서 예. 국내 시장 기준으로 하면은 한 280만 건 예. 이상 다운됐어요. 예. 그럼 스트리밍으로도 듣잖아요. 그렇죠. 이건 한 2,700만 건 이상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그 수익 분배 구조 때문에 네. 결국은 3,600만 원 가져갔습니다. 끝.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떨까? 그런데 그런데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이 강남 스타일 비디오가 이제 뭐예요? 1억만 건 이상 그렇죠. 뷰가 되면서 그 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은 벌었잖아요. 유튜브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렇죠. 뷰가 높으면 광고 수익을 주는데 나눠주죠. 지금 유튜버들이 예. 활동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구독자가 한 예. 5만 명, 10만 명 되면 그래도 수익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다 너도 나도 1인 미디어 영상으로 가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짚었지만 아프리카 TV나 예. 혹은 유튜버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음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도의 작업을 통해서 예. 마련이 되고 양질의 네, 그 컨텐츠가 마련이 되죠. 고퀄로 또 부르고 연주하고 이 협연을 해서 음원 하나 만들어서 딱 내보내면 예. 잘 터져도 이렇다. 3,600만 원. 그럼 잘 안 터지면 어떻겠는가? 망하는 거죠. 망한다. 예. 손가락 빤다. 예. 다 포기하게 된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사실은 왜 꽤 쓸 만큼 돈을 분배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의 음원 유통사들한테는 네. 이렇게 정말 완전히 의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가 이게 예.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바뀌면서 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물론 LP 시장이나 카세트 테이프 시장 그때도 문제는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책 한 권 나가면 얼마 이렇게 계산이 명확하게 됐었는데 이 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출판 구조와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예. 온라인 서점이 등장하면서 맞아요. 지금 책 한 권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예. 이게 유통업체가 서점이 대형 서점이죠 다 약 예. 50% 가져갑니다. 예. 그럼 책 만들어낸 출판사 이게 제작사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프로덕션이 거의 한 40% 가져갑니다. 예. 그러면은 많이 받아야 인세. 10%. 작가는 10%. 예. 이게 초기에 출판 예. 많이 안 한 작가는 6, 7%에서 시작. 맞아요. 파워가 센 작가. 내 책 꼭 내야 되겠어? 출판사가 줄을 서는 경우에 한 12%, 15% 가져가요. 아예 출판사를 만들면 20% 가져가는 작가도 있지만 그렇죠. 극소수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책인데 예. 이 안에 컨텐츠, 예. 지식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이 종이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음악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고발하려고 이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USB 앨범을 한번 최근에 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USB로 음원 사이트에는 공개하지 않고 네. USB로 사야지만 다운받을 수 있어. 네.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수익이 저작자한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예. 차트 상위에 올라가야 베스트셀러가 된다. 맞아요. 이게 슬픈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뮤지션의 어떤 아이돌 등 파워. 그러니까 주로 아이돌은 신곡 나오면 다 차트 1, 2위에 걸리잖아요. 예. 예,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진정한 뮤지션, 아티스트들은 알릴 기회조차 없다. 왜? 맞아요. 걸리질 않으니까 위에. 예. 이게 문제인데 권지용 씨가 거기에 조금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USB 음악을 담은 게 아니고 예. USB를 꽂으면 링크가 나와요. 예, 그 맞아요. 링크로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링크를 집어넣은 USB를 팝니다. 앨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음반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맞아요. 지금 이건 음반 아닙니다. 음반 집계에도 빠졌더라고요. 어느 집계에서 순간.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초토화됐는데 예. 거기에 대한 혁신적인 방식을 제안하면 거기서 배제해버리는 이 불편한 진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네.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도 음원 사이트는 이런 구조입니까? 유사해요. 구조나 방식은 유사한데 분배의 비율이 다릅니다. 다르죠. 네. 애플 뮤직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에게 훨씬 더 갑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플랫폼이 아까 49였잖아요. 예. 거의 40에서 49. 그런데 20.8 예. 음반사 프로덕션이 많이 가져가죠. 왜냐하면 프로덕션이 거의 돈을 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 연주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스튜디오 맞습니다. 빌려가지고 녹음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아까처럼 뭐 네. 30% 20% 가져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맞춰요? 그래서 이 음반사가 이것이 45.6%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걸로 이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선순환. 사실은 여기에 예. 이 실현자인 가수, 일부 연주자, 편곡, 작사, 작곡가보다도 네. 또 이 45.6%가 먹여 살리는 인구들이 있단 말이죠. 세션도 들어가고 예. 스텝도 들어가고 마케터도 들어가고 스튜디오 엔지니어도 네, 네,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고 예. 그 고퀄리티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공연 기획도 하고 그런데 자 이것도 문제여서 예. 이것도 싫어 하고 나온 영화가 비긴 어게인이에요. 맞아요. 끝에 내가 다 했는데 음반사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맞아요. 내가 길거리 음악 내가 녹음한 거야. 예. 그리고 너희 빠져. 직접 내가 온라인에 뿌린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예. 받을 수 있는 음원으로 만들어서 10분의 1 가격으로 네. 가격을 예. 후려치면서 이렇게 덤핑하다시피 하면서 예. 음반사에게 이 물을 먹인 그렇죠. 그런 영화가 비긴 어게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 음원의 수익 구조는 심각하다. 지금 저는 예. 고 신해철 씨가 살아 있었으면 예. 이 운동 했을 것이다. 예. 원래 하다가 돌아가셨죠. 예. 안타까운 마지막으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네. 가수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창작자를 위해서 어떤 소비를 하면 될까? 제가 정말 90년대 좋아하던 프리다 칼로라는 예. 이 인디 밴드가 있었는데 예. 그들은 낮에는 이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노가다, 예. 막노동을 하면서 예. 생계를 책임지고 밤에 모여서 음악을 했어요. 예. 그럼 전국 공연 다녔습니다. 예. 이런 인디 밴드들을 우리가 많이 사랑해 줘야죠. 예. 음악의 다양성을 우리가 찾아서
너무 이 거대 유통업체에 휘둘리지 말고 예. 우리가 직접 농산물 직거래 있잖아요. 직거래요. 예, 아티스트 뮤지션과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팬이 좀 찾아가기 위한 예. 노력을 해준다면 예. 그들에게 온기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싸게만 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 예, 우리 감수해야 음원 됩니다. 가격 올라가는 것도 좀 맞습니다. 인정합시다. 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